40강입니다. 이제 투자 파트의 마지막 강좌로서 수익률, 율에 해당되는 것과 승수에 관련된 말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무슨 율 그러면은요, 앞에 있는 말이 위로 가는 거예요. 개론은 거의 대부분이 앞에 있는 말이 위로 가는 거죠. 저당 비율 그러면 저당이 위로 가는 거죠. 부채 비율 그럼 부채가 위로 가는 거죠. 지분 비율 그러면 지분이 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율 그러면 앞에 있는 말이 전부 다 위로 가는 거다. 여기 그래서 총자산 회전율, 종합환원율, 지분배당률 이렇게 율 있으면 앞에 있는 말이 위로 가는데, 이때에 이 율에 해당되는 말이 우리 그 5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현금 수지, 세후현금 수지. 이 중에서 가능과 유효는 같은 조소득이란 말이에요. 총과 조는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세전. 그러니까 세전, 그 다음에 세후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총과 관련된 것이 자산회전율이에요. 그리고 순과 관련된 것이 종합환원율이에요. 그리고 세전과 관련된 것이 지분배당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세 개를 자정지 이렇게 하나 기억하자고요. 자산과 관련된 게 총소득, 여기가 총소득이죠. 그 다음에 종합환원율, 종과 관련된 게 순, 그리고 지분배당률, 지분 관련된 게 세전. 우리가 개론할 때 총과 그 다음에 수는 짝이 돼요. 그리고 지분과 세전과 세후가 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자산 회전율, 그럼 위에가 총소득, 그리고 밑에가 총투자예요. 그 다음에 종합환원율, 이거는 위에가 순, 밑에가 총투자예요. 그 다음에 지분배당률, 그럼 위에가 세전, 밑에가 지분. 물론 세후수익률, 그럼 위에가 세후, 밑에가 지분. 율 그러면 앞에 있는 말이 위로 가는데 그 세 개 자종지, 자산회전율, 종합환원율, 지분배당률, 자종지 자꾸 소리내 갖고 반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율과 승수에 관한 건데, 그런데 대부분은 율인데 승수 그러면 몇 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승수라고 할 때는 앞에 있는 말들이 여기 다 승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밑으로 가요. 그러니까 총소득 승수, 그럼 총소득이 밑으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순소득 승수, 그러면 순소득이 밑으로 가요. 순소득하고 순영업소득하고 같은 말이에요. 세전승수, 그러면 세전이 밑으로 가요. 그 다음에 세후승수, 그러면 세후가 밑으로 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율 그러면 앞에 있는 말이 다 위로 가고, 승수 그러면 앞에 있는 말이 밑으로 가는데, 그 둘은 이제 역수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종지 기억하고요. 45번에 보면은 어림셈법으로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승수 그러면 이제 투자액의 비율인데, 이거 말보다는 승수는 무슨 승수 그러면 앞에 있는 말이 어디로 간다고요? 밑으로 간다는 거. 그리고 율 그러면 앞에 있는 말이 위로 간다는 것. 그래서 승수는 몇 배, 율은 퍼센트. 그래갖고 여기 맨 밑에 이렇게 적어봤어요. 수익률 그러면 퍼센트를 말하고, 이게 퍼센트는 어디로 간다고요? 위로 가는 거고요. 승수는 몇 배 해갖고 앞에 있는 말이 위로 간다는 것. 그래서 이러는 과정에서 총하고 순이 짝이고요. 지분은 세전과 세후다. 왜 그러냐면 가유순 세세 해서 가유순까지는 내가 물건이 벌어준 돈이고, 물건은 총투자액이죠. 그런 다음에 순에서 부채 서비스를 빼면 내 몫이 나오고, 그럴 때는 내 몫을 세전이라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세금 내고 세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분과 관련된다. 그리고
46번에 가서 어림셈법은 시간가치라는 걸 고려하지 않았다. 시간가치를 고려했다 그러면 이자 계산을 했다 이런 개념이에요. 현가 계산으로 했다. 현가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갖고 현가가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고려하지 않았고 대개는요 1년 단위로 월세로 번 돈만을 계산을 하는 거죠. 소득이득을 중심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율과 승수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47번이에요. 순소득 승수. 그러니까 승수 그러니까 수는 밑으로 가는 거죠. 수는 밑으로 가고 그 다음에 순의 짝이 총이니까 위에가 총투자액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소득 승수는 순영업소득에 대한 총투자액의 배수다. 몇 배냐? 순이 승수니까 몇 배 그러면 밑으로 가갖고 총투자액의 배수고 그 순소득 승수를 자본 회수기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의 역수는 종합환원율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관계를 밑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1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1년에 1억씩을 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총 투자액이 10억이에요. 그리고 1억은 1년에 번 돈이에요. 물건에 번 돈이에요. 그렇다면은 10억의 입장에서 투자한 돈을 얼마나 뽑았느냐 라고 할 때는 자본 회수기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10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내가 1억의 입장에서 번 돈 입장에서 몇 배를 벌었느냐라고 할 때는 순소득 승수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10배 아닙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이 두 개의 숫자는 같죠. 자본 회수 기간과 순소득 승수는 숫자 같아요. 숫자 같으니까 시험 문제에 뭐라고 나오는 거니? 승수가 크다는 것은 회수 기간이 길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숫자가 같으니까. 단지 입장 차이만 회수 기간은 투자액 입장에서 하는 말이고 승수는 번 돈, 순영업 소득 입장에서 한 말이고 공식이야 위에는 총투자액이고 밑에는 순영업 소득이지만 숫자는 같다. 그리고 1년에 번 돈의 퍼센트가 자본환원율 그럽니다. 자본환원율 해도 되고 종합환원율 해도 돼. 이런 게 조금 어려운데 자본환원율 또는 종합환원율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거는 1년에 번 돈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번 돈은 역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수 기간이 짧으면은 1년에 많이 벌었다는 거죠. 회수 기간이 길다는 것은 1년에 조금 벌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본환원율과 그 다음에 승수는 역수관계다. 다시 47번에 보면은요. 순소득 승수는 순영업소득에 대한 총투자액의 배수고 순소득 승수를 뭐라고도 한다? 자본 회수기간인데 승수와 회수기간은 똑같은 숫자고 그런데 승수라고 할 때는 번 돈 입장에서 몇 배를 투자했느냐 이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자본 회수기간은 투자 금액 입장에서 얼마 만에 뽑았느냐라는 개념이고 숫자가 같다. 예, 그래서 승수가 크면 회수기간이 길고 승수가 짧으면 회수기간이 짧다. 그리고 1년에 번 돈을 종합환원율 그래서 또는 종합환원율 해도 되고 자본환원율 해도 되고요. 그런데 1년에 번 돈이다. 그래서 승수가 길다는 건 회수기간이 길다는 거고 1년에 번 돈이 적은 거다. 만약에 승수가 짧다는 것은 회수기간이 짧다는 거고 1년에 번 돈이 많다. 해갖고 10억을 갖고 1년에 1억씩을 벌었다면 10억의 입장에서 10년은 회수기간 1억의 입장에서 10배는 승수 1년의 입장에서 0.1에 해당되는 10%는 자본환원율, 종합환원율 퍼센트라는 말 꼭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48번에 지분 배당률 그러면 배당 그러면은요 우리가 주식할 때 배당이라는 것은 배당을 받고 세금을 나중에 내요. 세전으로 배당을 받아요. 그래서 세전을
지분으로 나눠서 지분 배당률을 계산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지분 배당률을 지분 환원율 이렇게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예, 지분 배당률하고 지분 환원율인 같은 말이라는 것. 조금 이런 게 어렵죠? 그 다음에 말하자면 저당 환원율을 저당 상수하고 같은 말이에요. 예, 다시요. 지분 배당률을 지분 환원율이라고 하고 저당 환원율 그러면은 은행의 입장에서 뽑은 돈이기 때문에 은행의 입장에서 번 돈은 저당 상수예요. 그래서 지분 환원율하고 지분 배당률은 같은 말. 저당 환원율하고 저당 상수는 같은 말. 저당 상수라는 게 은행 입장에서 받은 이자거든요. 원리금 상환할 때. 그러니까 환원이란 건 은행 입장에서 뽑아낸 돈 이런 뜻이거든요. 두 개는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분 환원율, 지분 배당률, 저당 상수, 저당 환원율. 그리고 지분 배당률의 역수는 세전, 현금, 수지, 승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9번에 총자산 회전율은 총소득을 총투자액으로 나눠서 계산하는데, 이때의 총과 수는 짝이고, 그 다음에 세전과 세후는 지분과 짝이다. 해갖고, 이 45번과 50번 사이에 있는 비율들을 대단히 어려워해요. 비율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한번 암기를 한다면 나오면 딱 찍으면 답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한다면 첫 번째는 자종지. 자종지 연습에서 자종지는 자산회전율, 그 다음에 종합환원율, 그 다음에 지분배당률. 자종지, 자산회전율, 그 다음에 종합환원율, 지분배당률. 자종지. 그리고 자종지를 역수로 하는 것이 뭡니까? 여기 세 개가 역수죠. 총소득 승수, 그 다음에 순소득 승수, 세전. 자산은 총, 그 다음에 종은 순, 그 다음에 지분은 세전. 이렇게 역수. 율, 그럼 앞에 있는 말이 위로 가고, 승수, 그럼 앞에 있는 말이 밑으로 가고, 둘은 역수 관계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순소득 승수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순소득 1년에 번 돈에 몇 배를 벌었느냐. 그런데 이걸 투자한 돈의 입장에서는 회수기간 숫자 같다. 그리고 1년에 번 퍼센트는 역수로 종합환원율, 자본환원율. 10억을 갖고 1년에 1억씩 벌었다면 10억의 입장에서는 회수기간, 1억의 입장에서는 순소득 승수, 1년의 입장에서는 퍼센트에 해당되는 자본환원율, 종합환원율, 역수가 된다. 이렇게 반복을 해봅니다. 21번이죠. 자, 조소득 승수 그랬어요. 자, 21번의 문제 핵심은요, 짝찾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공식을 몰라도 이걸 포기를 하지 않고 보면은 의외로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말하자면 순하고 총이 짝이고, 그 다음에 세전과 세후는 뭐하고 짝이다? 지분이 짝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걸 짝을 통해서 문제를 찾는 겁니다. 의외로 이거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어요. 1번에 보면은 총, 조소득 승수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총 투자액을 갖고 세후 이렇게 나왔어요. 총하고 세후는 나올 수 없죠. 항상 세후, 세전은 지분하고 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세후를 바꾼다면은 뭘로 해야 돼요? 총소득으로 바꿔야 되고요. 만약에 세후가 나와서 앞에 총을 바꾸면 지분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1번 틀렸다. 짝이 안 맞다는 거예요. 2번 세전 해놓고는요, 지분 투자액을 세전 현금 흐름으로 나눈 값이다. 맞다 이거죠? 지분과 세전은 짝이잖아요. 그래서 2번이 맞아요. 3번은요, 순소득 승수, 지분 투자액을 순영업소득, 그러면 지분과 수는 나올 수 없어요. 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순소득 승수 그러면 순이 밑으로 가 위가 총이었잖아요. 지분이 아니고 총이었죠. 그래서 지분과 순은 나올 수 없다. 4번에 세후 현금 승수했어요. 그럼 세후가 밑으로 가고 그 다음에 세후의 짝은 지분 아닙니까? 그런데 총 투자액했어요. 그럼 틀리죠. 세후하고 총은 나올 수가 없죠. 예. 그 다음에 5번에 지분 투자 수익률은 순을 지분 투자액으로 나눴다. 순하고 지분은 나올 수 없는 거죠. 틀렸죠. 그러면 순 대신에 세전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21번 같은 문제는 설령 공식을 모른다 하더라도 율 그럼 앞에 있는 말이 위로 가고 승수 그럼 앞에 있는 말이 밑으로 가면서 순하고 짝은 총이고 세전과 세후는 짝이 지분이다. 이걸 통해 갖고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 봅니다. 22번 종합환원율은 역수는 순소득 승수다. 이게 맞죠? 그래서 10억을 투자해서 1년에 1억씩을 벌었다고 한다면 10억의 입장에서는 자본 흡수 기간이고 그 다음에 1억의 입장, 번 돈의 입장에서는 순소득 승수고 이걸 퍼센트는 1년에 번 돈인데 종합환원율이다. 역수다. 그래갖고 승수하고 순소득 승수와 회수 기간은 숫자 같다. 그래서 승수가 길면은 크면은 회수 기간도 길어진다. 이런 말 이게 32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1번은 맞는 거. 2번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원리금 지급 능력이 충분하다. 틀렸죠. 1보다 커야 충분하고 1보다 작으면 감당할 수 없다. 그러는 거죠. 예. 그 다음에 3번 총자산회전율, 자산회전율 그럼 자종지 그러면은 자는 총하고 관련이 있고 조소득이죠. 그 다음에 종합환원율은 순과 관련이 있죠. 지분배당률은 세전이다. 자종지. 그래서 총자산의 순영업소득이 아니죠. 말하자면 조소득의 비율이죠. 총소득의 비율이다. 그래서 자산회전율은 총소득과 관련된 거지 순과 관련된 것은 종합환원율이에요. 자종지, 자산회전율, 종합환원율, 지분배당률 순서 자종지, 자산회전율, 종합환원율, 지분배당률 연습을 해봅니다. X. 그 다음에 4번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레버리지 효과는 작아진다가 아니고 커진다죠. 예. 그리고 위험도 커진다. 그 다음에 자산회전율, 자종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자산에 대해서 위에가 뭐가 되는 거니? 총소득이죠. 그런데 이게 총자산을 내가 총 투자액하고 말할 수 있어요. 자산이 곧 가격이고 가격이 곧 투자액이에요. 그러면은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거 따지는 것을 이거는 이제 총 투자액에 대한 여기 총자산이라고 하지 말고 이거는 뭐라고 하는 게 총자산에 대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유효총소득이 총소득이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채무불량률이죠. 일단은 다 틀린 말이다. 그래서 유효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자산회전율이 아니고 뭐라고 한다? 뭐라고 했죠? 채무불이익률. 그리고 채무불이익률을 손익분기점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해서 틀린 거. 자산회전율은 뭐라고 했죠? 위에가 총소득, 밑에가 뭐가 돼요? 총투자액이 되는 거예요. 해갖고 일단은 틀린 거. 정답은 몇 번? 1번. 예. 조금은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은 어려운 말이 되겠는데 연습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는 투자 파트에 수험자들이 어려워하는 파트를 11강으로 정리를 했는데 의외로 투자 파트만 고비만 넘기면은 개론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지문들을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고비를 넘겨서 합격을 하는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